술 먹고 놀아서 유급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공부를 해도 유급당하더라고요. 소득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분도 안 좋고 갑자기 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쩌면 운명적인 만남이네요. 맞습니다. 그 비가 안 왔으면 또는 그렇죠. 그 의사 선생님이 거기 안 계셨으면 불이 안 켜졌으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네. 이것들이 탁 맞아져서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신기한데요. 예. 정말 중요한 게 예.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조그만 아이가 비를 맞고 얼마나 벅했겠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 같으면 네. 너 뭐야? 빨리 나가! 뭐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고 그럼 이 자식 도둑놈 아니야? 뭐야? 뭐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은 따뜻하게 받아줬고 얘기를 다 들어주고 얘기를 들어준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이 상황은 어쩌고 저쩌고 다 물어보고 그거를 한 20-30분 동안 잘 결정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너무 고마운 사람 아니에요. 혹시 이제 성함은 기억이 안 나세요? 그 여쭤봤어요. 그거는 당연히 성함을 제가 그때 그분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도 못했고 그냥 이제 그냥 순간을 모면하려고 순간 그렇게 처음에 나오신 거라 했는데 와. 나올 때는 굉장히 많은 그때 나올 때도 의대 간다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제가 한참 잠깐, 지나면서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한 일주일 사이에 바뀌었어요. 그 선생님이 꼭 이 방송 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예, 그러면 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나이 드시면 아마 70대 되셨을 거예요. 요즘 어르신들도 유튜브 워낙 많이 보셔가지고 70 넘으셨겠다. 80대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이게 꼭 매개체가 돼서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참 의대 얘기를 하면 10년 만에 졸업을 하셨다고 해요. 보통 6년 만에 졸업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술 먹고 놀아서 유급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공부를 해도 유급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그 후배한테 야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같이 공부하자. 근데 왜냐하면 갑자기 의대 본과 3학년까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3학년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나는 절대 그 앞에는 그냥 외우지 못하거든요. 이해를 다 해야 되고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 친구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혹시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걔한테 후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이 뭐냐면 야 아는 걸 잊어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계속 연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습관을 내가 들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끝나면 이제 의사가 못 되면 이제 너무 비참해지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공부한 거를 다시 연상한 건데 그게 이제 나중에 시험 볼 때 의사 고시 볼 때 애들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저는 한 달 동안 아마 연상하고 그 다음부터는 영화 보고 다 놀고 애들 물어보는 것만 다 대답했어도 시험이 어렵지 않았거든요. 와. 그러니까 연상한다는 게 기초를 연상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조금 남들보다 잘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 남들보다 멍청해요. 근데 단지 남들보다 더 많이 해요. 연상한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능력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뭐 좋은 조건에 있건 나쁜 조건에 있건 다 똑같아요. 시작할 수 있는데 자기가 앞에 있는 거를 계속 반복하고 연상하고 하다 보면 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다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국가가 발전합니다. 그것도 국가 발전까지. 예. 아니, 전 잠깐 이 코너 속의 코너 안강의 공부법 특강을 듣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암기력이 좀 부족하지만 내가 그만큼 이해력이 좋으니까 그 암기를 이해를 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둘 다 안 좋지만 겸손하신 것 같아요. 안 거는 중요한 거는 잊어버리지 않겠다. 어쩔 수 없잖아요. 머리가 안 좋으니까. 머리 좋은 애들은 그냥 생각하면 되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 또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또 선생님만의 어떤 노하우가 저는 길러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 분야가 사실 있잖아요. 또 의학 안에서도 만성 통증 분야를 선택하신 그러니까 통증 분야를 선택하셨잖아요. 계기가 있으실지.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바람이 불어도 한쪽만 다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아픈 건지도 몰랐어요. 그냥 살을 에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바람을 맞는데 이쪽이 눈물이 핀들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추운가 싶겠죠, 사실. 추운 거라기보단 뭘 때리는 거 강하게. 근데 이쪽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왜 그러지? 난 그런 생각만 하면 계속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이 통증이라는 걸 느낀 건 뭐냐면 레지던트
됐을 때 어떤 저는 이 분야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항상 의과대학도 졸업하자마자 중국에 갔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 만성통증을 하려면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레지던트 때 제가 척추 교정을 배우면서 갑자기 그 척추 이 흉추에서 뭐가 이제 어긋났던 거죠. 그래서 한 몇십 년 동안 고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숨 못 쉬면서 굉장히 아팠다가 풀어졌다 그러는데 그때 내가 알겠더라고요. 야, 이것이 문제가 내 몸의 반이 아픈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만성통증에 대해서 제가 네. 저는 이제 두 개를 다 갖고 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몸의 반이 아파요. 그러니까 모든 병은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사진상에서는 오른쪽이 더 나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으면 좋았지. 그러니까 한쪽은 감정이 돼 있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쪽은 다 아픈 거예요. 피부부터. 그러니까 저는 어떨 때는 굉장히 아파요. 네. 살찌고 관리를 잘못하면 굉장히 또 나빠져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어쩌면 저한테 힘이에요. 근데 이제 선생님의 어떤 개인적 경험이 예, 예. 사실 이제 선택하는 전공까지 이어진 건데.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중국을 가셔서 또 마사지도 배우시고 다양하게 배우셨다고요. 그건 이제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허리가 아픈 사람이 왜 엑스레이를 찍어요? 라고 하면 바보야 왜 그런 걸 물어봐. 그건 루틴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 이거는 뭐 디스크 탈출의 의심인데 아니면 뭐 그러면서 사진을 찍고 검사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환자에 대해서 어떤 것도 안 물어보고 사진만 찍어서 이거 뼈가 어떻게 됐어요? 뭐 이렇게 진단하면 그거 다 오진이거든요. 실제로 그때도 그게 횡행했고 지금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왜 엑스레이를 찍어요? 라고 하는 거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답을 못 하다는 거죠.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지금도 훌륭하게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 분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의학은 정말 최첨단에서 최고의 의료예요. 전 세계에서 탑입니다. 이렇게 좋은 의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지금 현재 현대 의학이 커버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앞으로 변화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 그게 만성통증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나라 다니시면서 다 이렇게 좋은 점만 모아서 네. 선생님만의 치료법을 개발하셨잖아요. 네. 좀 그 치료법 좀 얘기해 볼까요? 제가 생각한 거는 그죠. 처음에는 여러 가지를 저희도 뭐 줄기세포도 하고 대학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현대의 많은 치료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회복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자극을 얼마나 잘 주느냐, 그다음 그 자극을 얼마나 잘 오랫동안 남겨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게 초점을 맞춘다면 네. 구태여 이제 몸에 해가 되는 약이나 구태여 뭐 몸에 해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앞으로의 흐름은 분명히 해가 되지 않는 걸로 어떤 식으로도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의 새로운 의학입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좀 통증이 있으셨다는 네. 그게 섬유 근육통. 섬유성근통의 한 아류인데요. 예. 이제 보통 감작이 어떻게 되냐면 뇌가 양쪽이 감작이 되면 전신이 아프게 되죠. 근데 한쪽만 감작이 되면 한쪽만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 한쪽만 아픈 사람은 왜냐하면 통증이 그러니까 통증이 하나는 안 받아들이고 열대야 받아들이는데 하나 둘 통증이 나오니까 이 사람은 어깨도 아팠다가 허리도 아팠다가 네. 무릎도 아프다. 근데 두통도 오고 눈도 아프고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는 어쩜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 병은 이때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이 흐름이 다 오니까.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 입줄도 싫죠 사실은 매일 아프면.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괴로운 거죠. 선생님께서도 발목이 처음에 좀 아프셔서 네. 치료를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거는 예. 그거다기보다는 발을 뼈는데 발목이 붙잖아요. 근데 이제 저가 이제 가가지고 선배한테 갔더니 선배가 이제 고정을 해줬어요. 발이 많이 부어서. 근데 고정을 했는데 더 아파요. 근데 고정을 했는데 붕대를 고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그래서 또 어디 딴 데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뭐 이렇게 뭐 같은 거 팍 찍어줘요. 피가 빡 나오게 해요. 그럼 좋아질 거래요. 더 부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검사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어떤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이
그분이 이렇게 검사를 다 하더라고요. 손으로? 네, 손으로 검사를 하고 네. 나서 이거는 뭐 인대나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어느 부위에 이렇게 해서 부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여기를 가지고 침을 몇 번 찔러주면 이거 풀어질 거라 그래서 내가 말도 없이 찔러가지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뭐 소독도 안 된 바늘을 가지고 굉장히 기분도 안 좋고 막 갑자기 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다음에 굳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래에 어떠면 이거를 잘 과학화하면 좋은 의료가 될 수 있겠구나. 단지 과학이 없었던 거지 과학적인 것만 잘 배려되면 이게 어떠면 새로운 문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확인하고 병변 확인 후에 또 치료하시는 이런 방법까지도 이어지는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3가지 키워드로 인간, 안강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가 푹 빠져서 인터뷰를 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통증 이야기와 함께 또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